남북 평화가 지금 잘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에서는 아주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김경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는 태극기 부대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박근혜는 무죄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러면서 또 거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완전히 광화문 일대가 그냥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냥 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자기들끼리 고함을 지르면서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번져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선일보는 악명이 높잖아요. 조중동. 지금 조선일보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무죄돼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서로 간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법을 불신하나 이러면서 오히려 또 이제 사법부를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 그다음에 언론, 사법 모두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디 하나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진짜 마음 두기가 참 어렵다. 어디 하나라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적폐도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70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정리된 적도 없고 또 이제 정은호 게이트 터졌을 때 최유정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100억이라는 돈을 땡겨가지고 양승태까지 갖다 돈을 먹이는 그런 재판 거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법에 대한 불신도 당연히 있는 거죠. 양승태는 또 구속까지 됐잖아요. 전 대법원장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도 구속대가 들어갔죠. 문재인 대통령 오른팔인 김경수도 구속돼서 들어갔죠. 박근혜는 전 대통령이었는데 또 감옥에 있죠. 이러니까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피로감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서로 간에 또 다 죄가 없다 하니까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또 왜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뒤집어 넣었단 말입니까? 이 정부를 아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다? 왜 사법적폐를 하려고 이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괘씸해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진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맨날 언론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JTBC하고 채널A하고 이제 TV조선, 그 다음에 SBS는 상업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에는 토건 어떤 적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토건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완전히 이제 뿌리 뽑겠다 하기 때문에 제일 SBS가 괴롭히는 사람이 또 이재명 도지사 거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정부를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썩은 고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진실은 내몰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뉴스, YTN, 그 다음에 이제 KBS, MBC까지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어떤 언론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도 작전을 많이 쓰는지 저들이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뽑는지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KBS, MBC, YTN, 연합뉴스 이들이 오히려 또 이제 적폐다, 언론 적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업방송들은 또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처럼 진실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조리와 부패 속에서 진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은 모조리 다 하얀 때에게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완전히 살 얼음판을 긋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이렇잖아요. 예. 사법적폐는 좀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에 봐오지 않았습니까? 우병우가 하는 그 눈빛을 보셨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한 걸 우리가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서울의 소리가 응징을 한다고 가서 계속 외쳤는데 이제 소리가 좀 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가 구속됨으로 해서 오히려 힘을 합쳐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거는 좋은데 이 그 사법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좋은데 김경수가 죄가 없다 이렇게 또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사법 박근혜도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법부가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또 적어도 3,000명이 판사가 되니까 그 안에서 또 뭔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필 규정을 믿고 정직하고 판사잖아요. 그래도 정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더 좋은 판사들이 힘을 키워서 정의로운 쪽으로 결론을 내는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법부가 되기를 저는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 곳이 다 완전 엄청난 불신 속에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사필 규정을 믿는 우리 이 건강한 사람들은 또 이제 좋은 뉴스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희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 먹거리 위원회가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행정적으로 그것을 도우고 뒷받침하는 그런 시스템을 너무나 잘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진짜 너무 멋진 뉴스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같이 이런 이 험난하고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좋은 뉴스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어쨌든 시간과 함께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되고요. 우리도 언제나 편안함을 추구해 왔고 이런 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너가 그래 살아라 하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러다가는 진짜 하이에나에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그때 가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잔인함 이것도 항상 오픈을 해서 공론화시키는 그런 일을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이제 생겨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을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소비자 간 직접 거래 방식의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인기입니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로컬 푸드 직매장의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인근 농민들이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데다 기존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됩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시중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믿을 수 있고 또 신선하니까 우선 매장도 되게 예쁘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직접 나는 어떤 농산물을 새벽에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이름 혹은 뭐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네임이 있겠죠. 그것을 딱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직거래 센터에 가지고 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소쿠리도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예쁘게 나무로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는 소쿠리에다가 동계 해가지고 2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4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의 결과를 이루었을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도지사가 되면서 이렇게 먹거리 위원회까지 출범을 하고 또 이제 늘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도지사가 되자마자 경기도의 관공서나 또 이제 학교 이런데 특히 좋은 음식을 애들에게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기농 있잖아요. 과일.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또 저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싱싱한데 20%까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등록돼가지고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납품하는 곳이 자그마치 9,800개인 거예요. 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경기도로 가서 귀농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진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너무나 멋진 뉴스라서 제가 세상에 거기다가 이제 9,800개인데요. 1,100억이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 하나마다 소득도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뭐 그래 되면은 이제 좀 큰 데는 좀 뭐 3천, 4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조그만 데까지 다 합친 거 아닐까요? 9,800곳이나 여기다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규모도 계속 커지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경기도에 있는 곳뿐만 아니고 이것을 이제 더 그 권역을 더 넓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생산을 해서 이제 이 직거래를 하는 어떤 문화가 더 크게 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무슨 뭐 이마트니 무슨 뭐 대기업 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완전 전부 다 독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거래 센터를 이렇게 되게 예쁘더라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이제 청년을 위한 너무 좋은 제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대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대학 토론대회를 2020년도에 경기도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게 81년부터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 75개국에서 오는 거예요.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대학을 다 비롯해가지고 2,0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서 480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성의 산실까지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 돌봄센터도 도서관에 가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죠.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또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창업 지원금도 대주고 또 특별히 이제 특수 교육이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놓으면은 산후조리비 주죠. 오 마이 갓.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은 도지사 위에 경기도민이 있다 해서 경기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요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경기도 도지사가 있으면은 그 위에 경기도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게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기도 도지사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분명히 같이 하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좋은 그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이 격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하면서 김경수를 이제 죄가 없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박근혜 역시도 탄핵은 잘못됐다, 박근혜를 석방해라, 박근혜는 무죄다, 이렇게 또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 일반 주권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언론도 못 믿겠다 해서 언론도 적폐다, 그 다음에 사법도 못 믿겠다, 사법도 적폐다, 그 다음에 정치도 뭐 양당 간에 다 저렇게 맨날 자기들 이익으로 똘똘 뭉쳐 싸울 뿐이지 적폐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적폐라고 하고 막 이제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그 가짜를 걸러내는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쨌든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론이 더욱더 공격이 거세질 거다. 적폐 언론들이. 그것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긴장이 요구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2세와 3세를 위해서 진짜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서 진실을 발굴하고 진짜 사필 규정에 다가가는 그 시간까지 화이팅이에요. 바이.